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역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품들이 왜 이렇게 유행인지, 어떤 트렌드인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시나요? 누가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TV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좋다고 하니까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용어는 사실 전문 용어이기는 한데 요즘은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약국에서도 관련 제품들이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약사님들도 사실 계셨고 소비자분들도 그냥 유산균 정도로 알고 있고 애기들이 좀 주로 먹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셨지 잘 모르고 계셨죠. 이제는 사실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니 1, 2년 전인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많으신 어르신께서 오셔서 프로바이오틱스 달라고 대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듯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구매를 원하시지 유산균 주세요? 유산균 구매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산균 주세요 하면 약간 좀 이제 촌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까지 좀 드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의미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장은 분명히 더 커질 거고요. 거의 확실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더 발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물론 아마 최근에 생긴 업체라고 생각이 들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소비자분들도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해졌고 반대로 얘기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제약회사나 대기업에서는 이제 관련 제품들이 하나둘씩 만들고 있고 광고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 매출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마트나 홈쇼핑에서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자,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제 우리 몸이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이 태어날 때는 이제 무균 상태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다양한 미생물의 어떤 환경과 접하면서 이런 미생물 군집에 좀 둘러싸인 상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치로 보자면 이제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보다도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자, 우리가 대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 대변을 말리면 그 분변 무게의 약 한 30-40%가 미생물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지 않나요? 그래서 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미생물들이 사는 공간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약 한 10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미생물 군집을 이제 전문 용어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재밌는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제로 차차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과 건강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비즈니스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한 1990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 실시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TV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서 알면 우리가 이제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이 유전자 지도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000년도 초반 중반이 되면서 자, 우리 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리고 때마침 이 군집을 그러니까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 다양한 어떤 건강과의 연관성, 건강 질병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유산균, 요거트, 김치, 발효식품 등등 이런 관련 분야가 재조명을 좀 받게 되고 제품도 많이 나오고 관련 비즈니스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 거죠.
자,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 이 다양한 질병과 우리 몸의 그 미생물 군집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변비 설사 뭐 이 정도에만 국한돼서 유산균 제품을 사용을 했고, 하지만 이제 요즘은 장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뭐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자가 면역 질환, 특히 이제 아토피, 천식 이런 질환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시죠. 최근에는 뭐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뇌와 관련된 정신 질환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트에 가도 뭐 제일 목 좋은 자리에 유산균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진열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홈쇼핑이나 뭐 아침 건강 프로에서도 거의 단골 손님입니다.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를 또 좋게 하려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력 상품들이 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는 이 적당량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건강에 좀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산균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유산균은 말 그대로 유산, 그러니까 락틱 액시드를 생성하는 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대부분 유산균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용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도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부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말고도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익균들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나 소화 기능 등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죠. 그래서 뭐 비타민 생성이나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유산균 말고 기존에 알고 있던 균주 말고 이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개발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판매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는 식약청에서 고시되고 있는 이 19종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해당 균주는 이제 안전성도 입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좀 절차만 있으면 어떤 균주이든 간에 이 안에만 들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원료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19종에 들어가지 않는 균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모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로 개발된 제품들이 거의 없죠. 이제 하지만 뭐 앞으로는 분명히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뭘까요? 뭐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미생물 군집의 어떤 구성이나 변화를 바꾸어서 조성을 바꾸든지 해서 건강에 좀 이롭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총틀어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양파나 바나나, 마늘에도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통곡물, 과일, 채소 이런데 좀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은 용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식이섬유가 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이제 모유, 애기들이 먹는 모유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균 상태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미생물 환경을 접하게 되고, 그 미생물 장에 어떤 좋은 미생물 군집이 형성되는데 이 모유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신바이오틱스는 뭘까요? 뭐 별거 아니고요. 뭐 제품에 신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라고 뭐 광고도 하고 설명도 나와 있지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 같이 들어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많이 나옵니다. 건강 프로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대사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용어로는 이제 2차 대사물,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대사를 하면서 내뿜는 어떤 물질들이죠. 만들어내는 물질들. 그리고 이제 엑소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세포의 소포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뭐 엑스트라 셀룰러 베스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물질, 이런 용어로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이제 박테로신, 단세 지방산, 쇼체인 페리엑시드,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어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신약 개발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마바이오틱스. 이건 뭘까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파마가 들어가니까 약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그냥 건강이 좀 이롭다 정도가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을 우리가 파마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개념만 좀 확실히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관련돼서 좀 더 재밌는 미생물 군집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